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이곳에 석 달에 한 번씩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급성 림프구 백혈병을 앓고 있는 주영이. 지난해 1월에 발병해 투병을 시작했으니 횟수로 벌써 2년째입니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항암 주사를 하루 3번씩 맞느라 작은 몸과 어린 마음은 이미 지친 지 오래. 왜 울어? 안 아프잖아. 울지 말고. 귀여워. 한 번만 하면 되지. 좋아, 그치? 귀여워. 한 번만 더 하면 귀여워. 너무 어린 나이에 고통에 익숙해져야만 한 아이. 어린 아들의 눈물 앞에 엄마 아빠는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치? 응? 주희 잘 참잖아. 울지 말아요. 주영이 주사 다시 맞을게. 항암 주사는 일반 주사와 달리 주사액이 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통을 동반합니다. 주사액이 잘못 세면 심한 부작용까지 따릅니다. 여인 아이의 팔에는 온통 주사바늘 흔적. 그동안 주영이가 참아온 고통의 흔적들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주영이. 주영이는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힘겹게 버텨냅니다. 아빠 어디 간대?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 아침. 새벽에 맞은 항암 주사가 힘에 부친 지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는 주영이. 지쳐 잠든 아들이 혹시라도 열 때문에 깰까 부채질을 멈추지 않는 엄마. 꿈속에서 주영이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잡다고?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를 찾는 주영이. 너네 또 어디가 엄마가 있나? 주희도 어디가 엄마가 아픈지 모르고, 그치? 응? 불안해? 응? 근데 엄마 다음으로 축구가 좋다던 아들. 박지성보다 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틈만 나면 축구공을 놓지 않던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부담을 판정을 받았을 때 심리가 어떠셨어요? 하늘이 부르시는 것 같죠. 혹시라도 또 내가 잘못해서 애가 그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자책감일까? 그런 게 많이 들고 그랬어. 도대체 언제쯤 이 눈물이 마를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잘못하면 또 상처나.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고열과 피부의 간지러움을 호소하는 주영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탓에 상처가 나면 쉽게 낫지 않아 시원히 긁어줄 수도 없습니다. 참을 수 있어? 못 참아? 주선 안 할래? 응? 응? 등을 긁으라고? 결국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엄마. 주영이요. 간지럽다고 하는데요. 간지럽대요? 네. 가볼게요. 네. 현재 주영이의 상태는 최악도 아니지만 안심할 수도 없는 상태. 여기 오늘 항암제 들어간 건 없잖아요. 그죠? 아까 2시에 맞은 거. 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이게 저번에도 이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네. 뭐 난 거는 없는데? 난 건 없는데 그냥 간지러워서. 잠깐만 계세요. 주영이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상태였습니다. 주영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그 백혈병이 있으면 몸의 면역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있는 뭐
입 안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입안에 아구창 같은 걸 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생기면 굉장히 아파요, 입 안이. 또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때 주영이가 제일 제가 보기엔 힘들어 보였었어요. 급성 림프구 백혈병은 혈액의 암으로 불리는 백혈병의 하나로 주로 소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치사율이 높은 병. 주영이의 경우 다른 백혈병 아이들보다 골수의 상태가 불안정해 행여라도 악화가 되면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영이요. 링겔이 안 들어가는데요. 안 들어가요? 네. IMF 당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주영이 아빠. 막노동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한숨만 늘어갑니다. 지금 퇴원 수속하고 계신데 네. 병원비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이게 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180만 원 정도. 지금 많이 덜 나오는 거예요. 주세요. 주영이에게 환자복이 아닌 외출복을 입히는 이 순간이 감사하다는 엄마. 이 순간마다 더 이상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더 있을까?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는 오레오 쿠키. 엄마 아까 신통이구나. 처음으로 제작진을 향해 웃음을 보여준 주영이. 아이의 웃음은 세상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주영이. 매서운 동장군의 심술에 혹시 감기라도 들까 엄마는 주영이를 품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가는 길. 형 순영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 반가워 이순영이는? 엄마 원하는 중이라 안 해가? 어? 동생의 인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순영이. 엄마의 일주일 부재 동안 여기저기 어질러진 집. 하나도 안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엄마는 또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로 향하는 주영이. 감염의 위험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주영이는 이제 스스로 조심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형 순영이. 아무래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어떤 거? 집에서 자는 거. 집에서 자는 게 도와주는 거 엄마한테? 엄마도 보고 싶단 말도 안 하겠고. 주영이의 발병 이후 혼자인 시간이 많아진 순영이. 그런 순영이가 안쓰럽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맨날 엄마는 지영이밖에 모른다고, 응? 나는 관심도 없냐고 그러고 올 때도 많아요. 그때는 진짜 뭐라고 그래도 어떡하냐고 우선 지영이가 많이 아프니까 네가 참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애니까 어떨 때는 막 울어요. 지도 속상하다고. 나도 아직 엄마한테 가질 나이니까. 행복보다 고통을 먼저 알아버린 아이. 형이랑 축구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아이. 더 이상 울고 싶지 않다는 주영이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잔설이 남은 골목길 한켠에 조립식으로 지어진 가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영란인의 식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겨울 내내 우풍으로 인한 냉기가 흐르는 방. 올해 12살인 영란이는 이곳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습니다. 아픈 영란이와는 달리 하루 종일 온 집안을 전쟁터로 만드는 쌍둥이 남동생과 불편한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는 영란이 아빠는 장애 3급의 장애인.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져 찾아온 후유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 동네를 돌며 걷기 운동을 하지만 아빠의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빠를 귀찮게 하는 쌍둥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영란이네 집 풍경입니다. 하루 종일 내 식구 보살피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엄마. 영란이의 부름에 또 종종 걸음을 칩니다. 물 한 컵 제 손으로 떠다 먹지 못하는 영란이. 파리한 얼굴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어린 영란이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증. 병 때문에 초등학교 6년 내내 학교에 간 날이 한 달이 채 못 됩니다. 목을 축이고 나자 또다시 조용히 영란이는 자리에 눕습니다. 올해 나이 12살. 4살 때부터 알았으니 짧은 생의 절반 이상을 병과 함께 살아온 셈입니다. 아프고 난 뒤로부터는 말 수도 없고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밖에도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힘들다 그러고요. 어린 나이에 스스로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한 아이. 영란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때 영란이 소원이 뭐야? 소원이요? 별로 없는데요. 제일 하고 싶은 거. 몸이 건강해졌을 때 제일 가고 싶은데요. 몸이 너무 아파요. 처음 본 카메라 앞을 떠날 줄 모르는 쌍둥이들. 둘은 이미 7살 때 정신연령이 서너 살 정도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란이 병수발도 벅찬 형편에 쌍둥이까지 치료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끝이 없는 악순환에 엄마 역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소아정신과 같은 데 가서 한번 확실한 진찰을 받고 싶어요. 받고 하면 이제 그래서 치료도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정도 안 되고 너무 그래요. 너무 속상하고 쟤네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쟤네 때문에 더 속상해요.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는 누나를 유난히 따르는 쌍둥이들. 논제! 깨졌어요. 진짜 상으로. 한참 만에 영란이가 반응을 보입니다. 영란이에게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5년 전 소변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 방광 성형술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어 걸음도 힘에 부칩니다. 어린아이의 걸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움직임. 영란이가 누워만 있는 이유입니다. 신장 이상으로 인한 배변 장애로 1시간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찾는 아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곧장 방으로 안 들어가고 동생들에게 가는 영란. 엄마가 이때를 놓칠 리 없습니다. 밥소리만 나오면 짜증을 내는 영란이. 영란이에게는 먹는 일도 고역입니다. 아플 때는 어떻게 해? 누워있어 그냥 아빠 참고 누워있어?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아프니까. 처음 발병했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못한 일이 가슴에 돌덩이가 됐다는 엄마. 여기 어깨. 아니 아파. 엄마가 하는데도 아파. 최악의 경우 방광투석까지 갈 수도 있는 영란이. 엄마의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속상해요.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얼른 좀 나서 학교도 다니고 애들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좀 사람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건강한 사람은 엄마 혼자의 환자만 넷이니 영란이네 살림은 어렵기만 합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두부조림에 간장, 김치 해서 달랑 3가지. 아빠의 식이요법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한창 잘 먹어야 할 쌍둥이지만 반찬 투정은 남의 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영란이. 영란이가 밥을 통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영란이가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 이유는 단 하나. 빈속에 독한 약을 먹었다가 고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만 먹어. 그만. 말도 채 다 배우지 못한 4살 때부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병에 시달려온 아이.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약병들과 이별할 수 있을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탓에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영란이. 다행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 선생님이 공부를 도와주지만 중학교에 가면 그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에 영란이는 이 겨울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야? 의사. 의사? 네. 어떤 의사? 착한 의사.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사람들 병을 고쳐줄 수 있게. 매일매일 학교에 가는 게 소원이라는 아이. 의사가 돼서 아빠 병도 고쳐주고 동생들 머리도 똑똑하게 고쳐주고 싶다는 아이. 영란이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주택가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반지하 작은 집. 햇살 한 자락이 아쉬운 이곳에 작은 천사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새해에 7살이 되는 지연이. 시력이 나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부엌 살림을 돕는 손끝이 여간 야문 게 아닙니다. 쓰고 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커서 깔끔 숙녀가 될 모양입니다. 정리 쫙. 할머니를 병아리 마냥 따라다니며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꼬마 천사. 추워서 못해. 손 실어서. 손 실어서 이거 물이 차가워가지고 손 실어서 못해. 결국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방걸레질을 돕습니다. 지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한자 공부 시간. 대나무죽, 어이, 바랑풍, 어이구 잘하네. 성멜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지연이네는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엄마가 집을 나갔고 엄마를 찾아 나선 아빠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을 깨치자마자 지연이가 가장 먼저 썼다는 편지. 이거는 몇 살 때 찍은 거? 우리 지연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요. 6살이면 엄마의 손길이 한창 그리울 나이. 지연이는 3살 때 헤어진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엄마 얼굴 기억나? 그래? 엄마 한번 사진 한번 찾아봐. 혹시 그거 맞아? 봐봐, 보여줘 봐봐. 누구야 이게? 엄마. 요즘 신세대답지 않게 지연이를 너무 예뻐하는 며느리가 기특했다는 노부부. 지금도 언젠가는 지연이 엄마가 다시 지연이를 찾으러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벌써 속내가 생긴 건지 지난 3년간 엄마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연이.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 어젯밤에 저기 텔레비에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것을 보더니 내 무릎에서 막 펑펑 울어요. 예.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보고 싶대요. 그런다면서 막 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손톱이 저거 엄마 있을 때 깎아주고 한 번도 못 깎아줬어요. 지가 저기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톱이 들어가나 봐요. 마음이 불안한가 봐요. 어른이 되면 엄마를 찾겠다는 지연이. 지연이가 매일 엄마 사진을 보는 이유입니다. 띵동 띵동 who is it? It's I think about hello everyone. Are you ready? 아들 며느리 대신 어린 손녀를 키우는 노부부의 걱정은 단 하나. When don't cry. 찌한 얘가 우리 둘을 저거 아니면 못 살아요. 저건 믿고 사는 애지. 저거 하나 보고 죽으면은 저걸 누가 길러주냐고. 할아버지의 소원은 자신이 눈 감기 전에 지연이 부모가 돌아오는 것. 지금은 어리니까 지가 이제 크면 찾겠대요. 예. 크면 저거 엄마 꼭 찾고 저거 아빠도 찾고 그렇다. 지가 그래요. 나의 수호천사에게 노래하는 천사 지연이. 조용한 웃음이 왠지 더 슬퍼 보이는 속이 꽉 찬 아이. 이제 곧 집도 비워줘야 하는데 이 겨울이 가기 전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약속이나 한 듯이 시작되는 이웃돕기 성금. 연말연시를 앞두고 화려함으로 단장한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우리 국민들의 인정지수를 나타내는 시청 앞 사랑의 온도계. 사랑 온도는 60도를 겨우 넘겼습니다. 한국 기부 문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세군이 첫 등장한 건 1928년. 그 후 80년이 지난 지금 겨울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이웃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국민의 성금 현황을 보면 98년에 비해 2.6배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많은 특유의 민족성으로 예부터 두레나 개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던 우리 민족.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제 밥그릇 챙기기도 버거운 시절이 도래한 것입니다. 척박한 한국 기부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평생 김밥을 팔고 행상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번 돈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대신 이 사회 곳곳에 환원함으로써 시민 기부 문화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 기부액은 증가하는 추세. 국가 순위로 보면 1위인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5위. 하지만 개인 기부율을 따져보면 1위인 미국보다 6배나 적습니다. 90년대 들어 기부 문화에 앞장선 건 각 방송사의 연말연시 특집 방송. 많은 국민들이 이웃사랑의 정성을 보태고자 줄을 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우이웃을 돕는 이유는 인정과 공동체 의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주변에 그 돈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고 내겠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투명성을 제가 잘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정당하게 바른 곳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확립이 된다면은 좀 더 기부에 관한 것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ARS와 인터넷이 확산 보급되면서 자기가 기부를 원하는 곳에 선택해 기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 속에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기부 방법은 구세군 남비. 작년하고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은 조금
좀 힘든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거는 초기에는 굉장히 그 참여도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쳤어요. 그 한파의 영향으로다가 좀 다소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굴세곤 자투나미 모금은 거의 거리에서 모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빈곤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운동 위스타트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른 퇴근길을 서두르는 김창규 씨. 그가 찾은 곳은 어린 두 아이를 맡겨놓은 집 근처 놀이방입니다. 아이고. 충분히 인사드리고 선생님한테. 창규 씨는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 이혼과 함께 찾아온 가장 큰 문제는 두 아이의 양육 문제였습니다. 재밌게 놀았어? 가자. 이쪽으로.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창규 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문제 때문에 아이 낳기를 미루는 세상에 창규 씨의 결정은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데 사랑이 필요 조건이라면 경제력은 필요 충분 조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결국 창규 씨는 6일 동안 아이들을 24시간 놀이방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서자 적막강산이던 집에 훈기가 돌고 딸아이 우유를 타기에 앞서 손부터 씻고 깨끗이 삶아둔 우유병을 꺼냅니다.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경이는 막 찾아낸 장난거리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유 봐, 우유 전화하게. 두유 먹자. 아이 먹자. 자 이제 먹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 아빠의 우유 타는 실력이 마음에 들었는지 카메라에 눈을 맞추며 장난을 치는 현경이. 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요. 다른 데로 이제 떠난 거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특별히 제가 힘들다 생각은 좀 크게 없었고요. 어차피 저보다는 애들이 더 힘든 거였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얘들한테. 예. 하지만 육아 경력 이제 1년. 아이를 보살피는 일이 여전히 어렵기만 한 창규 씨에게는 다행히 지원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누구한테 묻고는 싶어도 만약 묻게 되면 친구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통화해서 혹시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밑에 저희 또 이웃집이 있습니다. 10층에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한 번씩 전화씩 물어보고. 늦은 저녁 현경이 아빠의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방문을 했습니다. 낯이 익은 지 선뜻 안기는 현경이. 고맙게 두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현경아 모자 있다. 모자 써보자. 그거 봐봐, 모자 써봐. 현경이죠? 많이 주네. 승리 좋아하는 거네. 네. 봐봐. 딱 봐서 써봐야지. 응. 야, 귀엽네. 다 써주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의 가장 큰 선물은 아이들을 위한 상비약 상자. 현경이 이학 중에 화상이 붙죠. 야, 예전에 그 밥솥에다가 아빠 보셨죠? 해가지고 네. 그때 좀 많이 좀. 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필요한 육아법을 하나씩 새록새록 알아가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 저는 이스타트 가정방문 간호사고요. 저희가 그 이스타트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응급처치라든지 가정안전관리, 그다음에 영양이나 또 아기에 대한 육아 상담 같은 거를 가정을 방문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손 닦아야 되겠네. 응, 아빠까지. 애들이 건강하게만 잘해주면 그게 최우선이고 앞으로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애들 이제 그래도 나는 못 사줘도 애들이 갖고 싶다는 거 정도여가지고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있고 일단 최우선이 애들이 건강 문제거든요. 그것만 이제
좋아진다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경기도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석이네 역시 엄마가 가장인 한부모 가정. 일하는 엄마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에만 있는 은석이가 요즘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도는 많이 약했는데 요즘은 집중하는 시간이,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관심을 보이고 일단은 질문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활동에 관심이 없을 때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호기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는 호기심을 보이고 질문을 한다는 거는 아이가 그 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활동 속에 들어온 거죠. 다른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일단 뱃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자극을 받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에 막 많이 관심을 못 가지셨죠. 은서가 이제 무슨 일인지 벌써부터 신이 난 은석이. 너가 펴야지. 일로 와. 경기도의 한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한 달에 2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체육교실이 마련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된 이 시간에는 부모와의 시간도 마련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의 대화가 적은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면이나 글씨 같은 게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고 학습지가 부담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큰 아이를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지원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작은 아이까지 또 된다 하니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이제 하니까 저는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두운 아이들도 있을 거고 힘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이들한테 힘이 돼주신다면 정말 앞으로도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대적인 복지다 그러면 한 60년대 초반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년 이상 된 건데요. 경제나 사회적으로 급격히 발달한 것과 같이 복지제도도 그동안에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에서는 획기적인 발달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세부적인 내용, 그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겨울 저녁,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오늘도 어김없이 승현이네 가족의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10살, 11살 연년생인 승현이와 승남이 형제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선 가정의 아이들. 성경 말씀은? 안 돼, 누워. 아싸, 오늘 안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엄마, 아빠 세상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아멘. 삼촌 빨리 오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처음에 속 좀 짜겠다면서. 말도 못하죠. 뭐 그때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둘이 괴롭히는데 아니 학교를 가면 딴 데로 가요. 학교를 안 가고. 아무 데로 가요. 아무 데나.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막 주머니에 돈도 꺼내가고 그냥 못된 질 뭐 별짓 다 했죠. 하나도 아니고 둘이.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를 살펴보면 민영 아파트 단지 틈에 마치 고립된 하나의 작은 섬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빈부격차를 어려서부터 피부로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 빈부격차가 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학원을 다닐 형편조차 안 되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방과 후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서울시에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졌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진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이 많고 또 독거노인 가정이 많고 그렇죠. 방치된 아이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껴안은 곳은 지역사회의 복지관. 이 지역에요. 어렵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어떤 잠재력과 특기를 가지고 그런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사실 부모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살려주지 못해서 중산층 애들하고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워낙 뭐 어디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그 부모의 지지가 부족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왔어요. 승현이를 다시 만난 곳 역시 지역의 한 복지관. 벌써 8개월째 놀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쪽에밖에 없어.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근데 아니야. 아니요. 여기서 열로 이동할게요. 열로 이동할게요. 안 돼. 처음에 이가 놀이 치료를 의뢰됐을 때는 굉장히 산만했었고 또 도벽도 있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8개월 정도 이제 놀이 치료하면서 정서적으로 좀 많이 안정이 돼서 도벽이라든가 산만한 그런 태도는 많이 줄었다고. 집에 가면 밥 누가 해줘? 할머니가요. 엄마는? 엄마가 밥 안 해줘? 네. 왜? 안 오셔요. 회사 갔다며? 네, 안 오셔요. 근데. 회사 갔다가 안 오셔? 네. 언제부터 안 오시게 됐어? 네? 언제부터? 내가 7살 때부터. 지금 몇 살인데 너? 11살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엄마의 가출을 인정하지 못하는 승현이. 승현이에게는 또 하나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 있습니다. 아빠 오는 거. 왜? 네? 아니다. 아빠 술 안 먹는 거. 아빠 술 안 먹는 거? 아빠 술 많이 드셔? 네. 아버님이 술 많이 마시고 또 이제 어머님을 때리기도 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빠가 술을 안 마셨으면 또 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또 결국은 엄마가 가출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끊으면 안 마시게 되면은 엄마도 다시 오고 또 아빠도 완치돼서 같이 다 내 식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가난 때문에 방치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집이 되어주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곳은 가난 때문에 방치된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둔 서울의 빌딩 숲. 거리마다 연말연시를 즐기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바쁜 건 어린이 대상 선물 가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선물을 고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입니다. 강아지. 강아지? MP3요. 커다란 폰이요. 핸드폰이요. 저도 핸드폰 갖고 싶어요. 저도 핸드폰. 저는 컴퓨터요. 핸드폰 새로 바꾸고 싶어요. 있는데요. 안 좋아가지고 새로 바꾸고 싶어요. 이 모습이 2005년 겨울 우리 보통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있는 놀이동산 그런 데 가고 싶어요. 롯데월드. 맞아. 친구들이랑 놀이동산. 핀란드. 스키장! 친구들이랑 스키장이요. 스키장이요. 경기도의 한 복지관. 복지관에 다니는 아이들끼리 조용하고 소박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배우고 카드도 직접 만듭니다. 카드 종이 가운데 선 있는 데다가 풀칠을 해서 흰 종이를 이렇게 해요. Happy New Year. Love you. 먼저 붙여놔도 되죠? 카드에 적힌 아이들의 소원은 그냥 보통 아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인형을 가지고 싶어하고 자신만의 방을 꿈꾸고 예쁜 옷을 선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마음속에 꼭꼭 묻어두었던 소원을 적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소원이 뭐라고 썼어?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지금 왜 같이 안 살아? 그러면 누구랑 같이 살아? 아빠랑만?
엄마는 어디 가셨어? 나도 그렇게 써야지. 그렇구나. 엄마 언제 보고 못 봤어? 나도 그렇게 써야지. 3살 때부터 계속 못 봤어. 아, 3살 때부터 계속? 요게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생긴지 기억나? 이렇게 생기셨어, 엄마가? 네. 사진에서 봤어. 사진에서 봤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러면 엄마랑 같이 만나는 게 소원이야? 이거 어차피 일러지도 지난 3년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결같았던 아이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부의 그 조사에 의하면 2002년도에 그 전체 아동 숫자가 1,175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 그러니까 약 110만 명을 그 빈곤 선상에 있는 아동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2003년, 2004년, 2005년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친구도 없이 쓸쓸한 밤갓길을 개구리 인형과 함께하는 성훈이. 불과 1년 전까지 심한 야뇨증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교에도 집에서도 정을 붙이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10층. 10층 몇 군데 사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다고 10층에서 살아요. 나이에 안 맞는 조숙함은 조선 가정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뒤적여 무언가를 꺼내는 성훈이. 그것은 폐구유 3톤입니다.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를 먹지 않고 늘 집으로 가져오는 성훈이. 우유를 좋아하는 3살짜리 남동생을 위해서 남겨오는 것입니다. 오후 3시 할머니가 찾은 곳은 집 근처 놀이방. 고등학교 손자 둘에 성훈이, 정훈이까지 7순이 넘는 할머니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하나부터 10까지 보살핌이 필요한 정훈이 육아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였고 본의 아니게 어린 손자들에게 그 짜증을 고스란히 풀곤 했습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성훈이는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고 정훈이를 놀이방에 보내게 된 할머니. 늘 삐걱대던 가족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데 요새? 뭐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가게 가자고. 맨날 사달라고 이제 그때가 그래요? 아이고 안 사주면 말도 못해. 어떻게 알아? 유인아. 개구리 한다 개구리.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에서부터 사랑이 넘치는 어린 형제. 형을 보자마자 언제 때를 썼냐는 듯 정훈이는 기분이 좋아졌나 봅니다. 동생 정훈이가 오자 베란다에서 뭔가를 꺼내는 성훈이. 두 아이의 간식인 요구르트입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제 것은 둔 채 동생 것 하나만 가져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성훈이. 동생에게만은 그런 마음을 알게 하고 싶지 않은지 하나부터 10까지 동생을 보살피는 성훈이. 정훈이가 그 마음을 알까요? 야뇨 증세가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인 거랑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는 정서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이제 나타나는 증세인데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동사무소도 당연히 협조해 주시고요. 복지관도 있고요. 뭐 정신과 쪽도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한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초점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성훈이에게 친구가 되어준 후원자들 덕분에 성훈이는 요즘 갈 곳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교회에서 마련한 요리 교실을 찾는 날. 좋아하는 시간인 만큼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보적 불편함도 참아야 돼. 네.
더군다나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아 말도 잘 통합니다. 몇 시에 나온지도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성훈이가 웃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야. 여기도 있는데 안 해? 아이들은 이제 누가 보호하는 상태도 아니고 이제 방관 상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 건가. 그게 이제 마음이 싹 시작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중력이 좀 없고 산만해요. 네, 산만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누구의 사랑이 그리운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와서 아이들하고 지내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아이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빈곤 자체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어린 시기에 빈곤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 영향을 우리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 공부방 선생님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범식 씨는 이 복지관에서 공부에 명문대 진학에 성공한 케이스.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도움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또 다른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끔 좀 몇몇 아이들이랑 상담 같은 것도 조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그 현실이 힘든 것 때문에 되게 뭐랄까 특별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나 보다, 그냥 쭉 살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이 싫으면 싫은 만큼 뭔가를 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목표가 생기고 나서 더 열심히 좀 매진하게 됐던 것 같은데. 동준이 알겠니 모르겠니? 잘 모르겠지.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진숙 씨.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민영아파트 친구들하고 여기 바로 조그만 길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주공아파트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외모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게 다 차이가 나죠. 그러면 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영아파트 친구들하고 주공아파트 친구들하고 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외형상으로 표시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이를 좀 더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면 사랑으로 키우는 아이들은 빈부의 격차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으로 감싸면 다 빛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기도의 한 복지관.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 겸 학예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한 달 이상 연습을 한 아이들. 그 한 달 동안 아이들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은 삶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가난은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눠가야 하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슬프지 않은 세상.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 아이들이 늘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웃어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